오늘 롱테이크에 모실 손님은요, 바로 이 패션 망사 머리수건을 유행시킨 분입니다. 여동생처럼 귀여운 여자 김현주 씨입니다. 머리 잘랐네요. 네. 어머, 단발머리 하니까 더 상큼하죠? 아닌데 좀 성숙해 보이려고 자른 거죠. 요즘 뭐 거리에 김현주 씨처럼 이렇게 그 수건으로 두건처럼도 하고 이렇게 그 머리수건 예쁘게 쓰고 다니는 여자분들 참 많은데 거리에서 그런 분들 만나면은 기분이 어때요? 근데 저는 사실 몇 번 못 봤거든요. 어. 네, 그리고 애들만 많이 봤어요. 유치원생 애들, 네다섯 살 되는 아이들이 요새는 또 이렇게 머리띠에다가 그물 같은 게 이렇게 달려 나오더라고요. 저 그거 하나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그거 한 거야. 아이들이 한 건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런 그 머리수건 말이에요. 어떻게 네. 써야 그 예쁘게 보일지 네. 김현주 씨가 그 요령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요. 근데 중앙 가르마를 타도 되고 얼굴형에 따라 네네. 옆 가르마 타도 되고요. 어머, 얼굴이 더 화사해졌어요. 이렇게 넘겨서 어머, 묶어요.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수건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니, 그걸 누가 저한테 줬는데 제가 가져가려고요. 네, 예쁘죠. 마음에 드시면 제가 찜해둔 거지만 드리죠. 뭐. 정말요? 근데 뭐 패션에 조금 둔감한 분들은 김매러 가냐? 왜 수건을 들렀냐? 청소하다 나왔냐? 뭐 이런 네. 농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텐데 김현주 씨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귀가 좀 얇은 편이라서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당장에 빼거든요. 근데 이번만큼 그러지 않았어요. 굳게 마음을 먹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보시는 분들도 청소부 같았는데 또 나름대로 귀엽군. 그렇죠. 예. 차태현 씨 앞으로 보내주신 영상 팬레터 때 제가 느낀 거는요. 김현주 씨가 얘기할 때 그 단정하고 예쁜 그 용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말을 거침없이 터프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혼자만 유독 입이 가만히 있질 않더군. 터프해졌네요. 바쁘니까 연락이 안 와가지고 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영상 팬레터를 쓰는 거네. 응?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농담으로. 눈 똑바로 뜨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래요. 버릇없죠? 그 또 차태현 씨가 김현주 씨는 자기 자신의 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현주 아니, 씨도 그 점 인정하세요? 그 사람 날 좋아해요. 괜히 그런 방송이라서. 네. 아니 원래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뭐라 그래, 그냥 되게 친해요. 별로 뭐 이렇게 표현할 말이 없이 굉장히 친해요. 차태현 씨는 그때 제가 토크쇼 그때 만난 걸로 봐서는 너무너무 장난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 장난기를 본인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방 중이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전화기를 꺼놓지 못하고 진동으로 해놨었는데 뒷주머니 차고 자꾸 엉덩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을까 말까 막 했는데 전화 계속 울려요. 그래가지고 못 참겠는 간지러움을.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뺐어요. 그래서 열었어요, 뚜껑을. 그리고 이제 방송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나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네가 알면 똑똑한 애면 전화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막 얘기하다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엉덩이에다 넣었거든요.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멍청한 애가 누구일까. 근데 그때 마침 노래를 딱 틀었어요. 네. 노래를 딱 듣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야, 너 누구야?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태연 오빠 막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방송 중이냐고. 그래서 생방송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막 따졌죠. 왜 전화를 안 하느냐. 그리고 왜 생방 중에 전화를 하느냐. 딴 시간 피해서 전화를 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 음성을 남겼는데 저한테 한 3분가량 음성을 남겼대요. 근데 왜 별표 누르는 게 있고 우물정자 누르는 게 있잖아요. 그냥 끊는 것도 있잖아요. 멍청해서. 예, 그래서 딴 걸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게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또 남기려고 하다가 더 이상 자기는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길 수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음성사서함도 안 남기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음성사서함이 없으니까 전화 안 했는 줄 오해하는 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남녀 탤런트들 특히 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녀 탤런트들 분들이 친하시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나 소문 같은 거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문 안 났어요? 왜냐면 이제 초창기 때요. 네. 레디고라는 드라마를 하고
태연 오빠랑 한참 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한동안 이제 태연이 오빠도 이제 뭐 떠오르는 신세대 탤런트 말이라고 인터뷰 막 하고요. 네. 저도 뭐 막 이렇게 하고 인터뷰를 막 했었어요. 잡지 같은데. 근데 기자들끼리 이제 인터뷰에서 제일 친한 연예인은 차태현, 제일 친한 연예인은 김현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것들이 사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려다가 도통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전화해서도 그래요. 대부분 막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차태현 씨하고 김현주하고 사귀나요? 사귀죠? 아 기사 쓰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심각하게 했는데 이제 기자가 반신반의하는 거에서 에이 아니지? 아닐 거야. 이렇게 절대로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잠깐 소문이 있다가 다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어졌었어요. 네. 김현주 씨는 광고에서도 보면 현주가 예뻐져요. 뭐 이러면서 이름을 현주가 앞세우는 그런 예뻐져요? 광고를 하시는데 근데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리죠. 저 CF 찍을 때 현주가 예뻐져요 한 다음에 카트하면 우 이래요. 진짜로 이래요. 이번에 두 번째 CF 찍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현주가 두 번 예뻐져요. 그래서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예뻐지는 거래요. 근데 화장품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모델이네요. 카피가 그거예요. 그래서 찍을 때 막 닭살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현주라는 이름 붙이는 게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 있어요. 많이 하니까. 그리고 남들이 다 잘 어울린대요. 잘 어울려요. 그리고 현주가 정말 이뻐졌어요. 그죠? 네. 아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네. 왜? 아니 진짜로 그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이 핀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뭐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그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이 때 한참 여자들이 예쁘대요.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근데 얼굴이 이렇게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쁘게.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그래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 웃겨보려고 그랬는데 안 웃겼나 봐요. 너무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는데 그러니까. 김현주 정말 귀엽네요. 그죠? 네. 김현주 씨는 그런데 일할 때 보면 정말 당찬면들을 많이 느껴요. 어릴 때부터도 그랬나요? 저 어렸을 때 이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해도 왜냐면 돼요. 아까 제가 너무 예쁜 척 해가지고 아니에요. 이 얘기까지 하면 왜냐면 저 어렸을 때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미 당선됐거든요. 그만 내가 안 한다잖아.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미는 거기 참가한 애들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거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래요? 네. 무슨 일로 싸웠어요? 초등학교 때 그 막 여자애들 괴롭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못 참았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남학생들을 물리쳤어요? 제가 다 이겼거든요. 근데 왜 이겼는지 지금 모르게 저는요 싸울 때 그러니까 막 무슨 기술이나 이렇게 말주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도구로 싸워요. 저는 악으로 지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예. 그래서 제가 2번 남자애 지금 딱 정말 기억이 나는데 2명 울린 적 있어요. 정말 펑펑 하루 종일. 펑펑 하루 종일. 되게 미안해요 지금. 이렇게 그 솔직한 여자 김현주 씨. 김현주 씨가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떤 사랑을 할까 하는 그런 그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생각 평소에 많이 해보시죠? 네, 그럼요. 네, 전 너무 그래서 좋아요 그런 거. 준비를 해봤어요. 현주의 삼각관계 토크. 사랑받겐 난 몰라.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본 남자, 내가 첫사랑인 남자. 정말 당황스럽네요.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는 남자, 여자친구를 많이 만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안 만나는 남자. 현주가 마지막인 남자. 네. 내가 미니스커트 입으면 좋아하는 남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싫어하는 남자. 다른 사람이 볼까봐 싫어하는 남자. 저는 제가 평소에 치마도 잘 안 입고요. 입어도 긴 거만 입고요. 짧은 스커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냐하면 다리 꼴 때도 불편하고요. 다리 꼴 때도 불편하고. 네, 불편하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여성스러운 자태를 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자태는 이건 이제 저희 코디 언니의 컨셉이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렇게 보수적인 게 있는 남자가 좋아요. 약간. 약간. 네. 정말 약간. 네.
그 약간이라는 거 참 힘든데. 그러게요. 김현주 씨는 보수적인 편이에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조금. 네.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막 지금 뭐 여권 운동하고 막 그런 분들이 저를 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네. 보수적인 건 좀 틀린 거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절제에 가까운 거겠네요. 네. 무슨 말이지? 이렇게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옷은 입지 않는 편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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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나왔다면은 김현주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남자친구가 네. 벗겨요. 벗겨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주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남자, 친구한테 꺼서라도 데이트 비용 마련하는 남자. 돈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남자. 데이트 할 때 돈이 없어서 혹시 곤란했던 적 있어요? 아니 데이트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단둘이 데이트는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여럿이. 네. 어쩜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 남편이 뭐 자유업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연예인일지도 모르고요. 애인도 아니고 남편을 생각하는.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그거 참 싫어요.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남편한테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왜냐면 그 정말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문득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만약에 이렇게 자유업 사업하시는 사람이라면 막 올해는 막 이렇게 좀 경기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막 우리 애들이 막 줄줄이 있고 막 이러면 막 우리 애들 어떻게 막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막 이거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이면 놀러 가자고 그러고 막 뭐 애들이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도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책임은 똑같이 느끼겠다. 똑같이는 아니죠. 살짝쿵. 김현주 씨가 네. 감정 표현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봤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화를 많이 하죠. 네. 전화를. 아무래도 자꾸 목소리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안 보게 되면 더 보고 싶잖아요. 못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자꾸 전화를 하면 그 사람도 눈치채잖아요. 눈치를 챈 남자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있었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남자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왜냐면 그랬을까요? 왜 내가 모른 척을 했을까? 밥 먹었니, 뭐 했니 막 그랬는데 하루에 막 3번씩 전화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모른 척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분들이 저는 팬들도 동생들이 참 많고요. 그러니까 누나로서 제가 좀 이렇게 말 막 하고 그러니까 누나로서 이렇게 기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제 또래나 저 위에 있는 남자분들은 저를 그냥 귀여운 동생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슬퍼. 술자리에서 건배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남자, 술을 전혀 안 하고도 분위기 맞추는 남자. 건배하면서 분위기 맞추는 남자. 김현주 씨는 가끔 이렇게 술을 잘은 못하지만 술자리는 그래도 즐기는 편이신가 봐요? 저는 술 안 먹어도 술 먹은 사람만큼 놀아요. 그러니까 뭐 술 잘 안 먹고 근데 요새는 막 술을 먹고 싶어요. 왜요? 옛날엔 되게 잘 먹었던 것 같거든요. 술 근데 맛을 모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전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잘 못 마시는데 아 그때 내가 마신 건 술을 알고 마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술 막 먹고 막 웃고 또 이렇게 좀 막 떠들고 왜냐면 분위기에 젖어서. 한동안 좀 사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술 먹으면 아,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나가야 되니까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밤새도록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촬영장에 가서 좀 잠도 졸아보고 또 막 그냥 막 술이 들깨서 좀 이렇게 뭐죠? 술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러고 싶어요. 네. 그래요. 김현주 씨의 그 사랑에 관한 솔직한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이번에 김현주 씨가 2번째 영화를 마쳤어요. 영화 네. 제목이 카라. 카라. 네, 곧 개봉인데 이제 개봉되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작업 다 끝났거든요. 네. 뭐 더빙도 끝났고요. 포스터 촬영도 다 끝났고요. 네. 근데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찍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되게 어려움도 많았고요, 영화 자체에서. 근데 두 번째 영화라서 첫 번째 사실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줄 알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두 번째 영화인데 그럼 첫 번째 영화는 뭐예요? 막 이러니까 근데 했었는데요. 네.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 모자란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두 번째라서 기대가 참 많이 되고요. 걱정도 많이 돼요. 이번에 못 되면 난 다시 영화에 발 디딜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제 귀엽고 깜찍한 여자 김현주 씨의 하우트 시간입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참 부끄럽는데 제가 요새 십자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십자수를요? 제가 의외로 뜨개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손으로 막 이렇게 뭐 만들고 뜯고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수입니다. 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손재주 많은 김현주 씨. 자, 그럼 자리를 옮겨서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네. 현주가 뜨개질을 해요. 네. 여기 이렇게 예쁜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이 전시가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김현주 씨가 직접 만든 게 어떤 거예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앙증맞은 칸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맣게 굉장히 조그맣게 해서 이게 있네요. 촘촘하게. 네, 촘촘하게 해서 그 안에 십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제 팬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십자수가 요새 되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제 팬들도 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방송에서. 별로 어려울 건 없고요. 산수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칸수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십자수는 산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내력과 정신력과 끈기와 뭐 이런 게 필요하대요. 정말 저는 십자수를 언제 하냐면요. 화날 때 하거든요. 화날 때. 스케줄을 뭐 꼬였다거나 무슨 좀 늦고 뭐 어디서 욕을 먹었다거나 이러면 화날 때 기분 안 좋을 때 막 화내다가 십자수 좀 줘봐.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해요 정말. 요렇게 이렇게 그 CD 케이스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십자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코바늘로 한 거예요. 네. 네. 코바늘 뜨기. 근데 이거는 정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정말 김혜수 플러스 유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오! 왜냐하면 야.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다 꺼내놨는데 작품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봤는데 별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어저께 이거 만들어 온 거예요. 어제요? 네. 아니, 글쎄요. 저는 워낙 요런 쪽이 좀 약해서 이거 뭐 며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김현주 씨가 만들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이거 계속 촬영 중에 중간중간에 해서 반나절 정도 걸렸으니까 계속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릴까요? 4시간? 그리고 여기에 이게 실통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정리된 실통을 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뭐랄까 좀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평온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요. 원래는 이렇게 길게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풀러가지고 여기다 감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번호들 이렇게 다 적어놔요. 근데 그 정리할 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꼼꼼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을 풀어서 막 푼 다음에 이 실번호가 이 실번호였지 이렇게 적고 막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막 이 칸을 이렇게 꽉 채워놓으면은 내가 뭘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되게 제 자신이 좀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십자수는 그냥 바늘로 하나 봐요? 아니요, 십자수 바늘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십자수 바늘이에요? 네, 실이 아는 게 두껍잖아요. 있어요, 저. 실이 두껍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실 이걸 뭐라 그러죠? 실구멍이라 그러나요? 바늘구멍이라고 그러죠? 바늘구멍. 바늘구멍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칸이 여기 있으니까 대각선 방향. 언니 자중해 주세요. 이런 그 뜨개질이나 십자수는 생활에 참 유용한 취미인 것 같아요. 오늘 김현주 씨랑 모처럼 만에 정말 즐거웠어요. 욕심이 많은 분이라서 세워둔 계획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을 학기에 이제 복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그동안 안 해서요. 그래야지 말을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겨울쯤에도 드라마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역시 그 시간이 지날수록 내실을 가하는 그런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밝고 명랑한 시간 김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